자, 드라이브로 복사하시고요. 자, 물고기 데이터 불러와서 세팅하시고 컨트롤 F9 자, 하시면은 쭉 밑에 내려와서 일단 이렇게 그려지죠. 하나가 이게 뭐였더라? 도미, 파란색이 도미, 주황색이 스멜트 빙어예요. 자, 그리고 X축은 길이고요. Y축은 무게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 최근접 알고리즘의 그 원리를 간단하게 파악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점 하나 찍으면 그 점,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그 점으로부터 주변 이웃을 n개 뽑는다 그랬죠. n개. 그 n개는 직접 정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따로 정하지 않으면 기본값은 5입니다. 5. 그래서 5개. 자기랑 가장 가까운 5개의 이웃을 선택을 한다. 자, 그 5개의 이웃을 선택하는 그 기준은, 이 2차원상에서의 기준은요, 그 거리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구하는 건데, 그런 것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어요. 모델이 알아서 구합니다. 우리는 결과적으로 모델이 선정한 5개의 이웃을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 튜닝 밑에다가 그래프를 한번 다시 그려봤었는데, 요거 한번 다시 할게요. 자, 일단 스캐터 플롯으로 그려야겠죠? 자, 데이터는, 자, 여기서 선정해야 되는 데이터는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이 모델이 알고 있는 데이터에 한해서 그 이웃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델이 학습한 데이터인 TRD. 보시면은 이 TRD 있죠? 이걸로 모델이 학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델은 이 TRD라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여기 존재하는 데이터 중에서 이웃 5개를 뽑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보고 싶으면은 TRD로 그리셔야 돼요. 근데 TRD는 우리가 정답이랑 분리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휴를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간단하게 X축에다가 length, Y축에다 weight를 하는데, 여기다 우리가 휴를 넣을 수는 없습니다. TRD에는 스페시스가 없으니까요. 자, 근데 일단 여기가 도미, 여기가 빙어인 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하려면 할 수는 있죠, 여러분. TRD에다가 그 스페시스, TRT, 컴캣으로 붙여가지고 할 수는 있긴 한데, 저희는 일단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plt.scatter로 x, y, 컬러랑 마커는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x를 여기 20, x는 20, y는 200에다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는 20, y는 200, 그럼 요쯤에 찍히겠죠. x는 20, y는 200. 컬러는 레드, 마커는 x로 합니다. 여기 딱 찍혔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x에 위치한 물고기가 있다라고 하면은 얘가 도미냐, 빙어냐, 이거를 물어보고 싶은 거죠, 모델한테. 그럼 우리가 사람이 눈으로 봤을 때도 이 x는 이쪽보다는 이쪽이 좀 더 가깝죠. 그래서 브림, 도미라고 예측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위에다가 코드를 하나 더 만들게요. KNC죠. 우리가 위에서 학습한 모델이.
자, 얘한테, KNC한테 프리딕트. 예측을 해봐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달을 해줄 수 있다 그랬어요. 요거랑 똑같은 거 전달해 주시면 되죠. 단, 이 KNC, 요 모델이 학습을 할 때 TRD를 가지고 학습을 하잖아요. TRD의 컬럼 순서 그대로 우리가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TRD columns values 이렇게 보시면 weight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이 length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델은 무게를 먼저 넣어줘야 되고 그 다음이 길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바꿔서 넣으면 안 되겠죠. 여기에다 30 넣으면은 여러분들의 모델은 이 30을 무게라고 인식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 잘 맞춰주셔야 돼요. 자, 220 이렇게 넣어야겠죠. 길이가 20, 무게가 200. 무게가 200, 길이가 20. 자, 이렇게 해서 예측을 하게 하면은 불임이라고 예측을 하네요. 자, 요거를 제가 150으로 좀 줄여볼까요? 스멜트라고 하네요. 150으로 하면 여기도 바꿔볼게요. 자, 그럼 여기 길이 20에 무게 150은 X가 여기 찍힙니다. 요 X 물고기를 우리의 모델은 지금 빙어 이쪽으로 분류를 한 거예요. 이쪽으로. 자, 그래서 이제 이웃을 한번 가져와서 우리가 그려보겠다 이거죠. 자, KNC의 KNeighbors 라는 함수고요. 자, 요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n개의 이웃 정보를 리턴합니다. 이 n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정하시는 거라고 그랬죠? 우리가 정하는 알고리즘에 관여하는 어떤 파라미터를 우리가 직접 정하는 파라미터를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한다 그랬고요. 기본적으로 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5개의 이웃 정보를 리턴하죠. 자, 이게 왜 그럴까? 잠시만요. 함수를 잘못 쓴 것 같은데. 자, 제가 하나 빼먹었네요. 요거를 여기 안에다 넣어줘야겠죠? 기준이 되는 점을 제가 안 찍어줘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150, 20, 요 X에 위치한 요 점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5개를 뽑은 거. 여기까지 저희가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서 좀 잘못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PLT.scatter 했을 때, 요게 이제 그 5 이웃의 인덱스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5번째, 32번째, 8번째, 22번째, 7번째. 요렇게인데, 제가 요거 두 개를 뽑아 봅니다. dist, idx. 그래서 요 idx가 5개의 이웃, 위치인데, 자, 이 착각한 게 뭐였냐면, 요 위치는 그 인덱스 순번이에요. 그러니까 리스트로 치면은 그 0번째, 1번째, 2번째 이런 식으로 그 순서를 의미하는 거고요. 제가 이걸 이렇게 하나 꺼내서 1차원별로 만들고 TRD에서 LOC 이렇게 해가지고 이 TRD에 있는 데이터 중에 요 15번째, 32번째, 8번째, 22번째, 7번째를 꺼내라고 한 코드가 요겁니다. 여기가 좀 실수가 있었어요. 이 LOC 같은 경우는 그 순서가 아니라 요 인덱스 값으로 찾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얘가 리턴한 인덱스 값은 순서였는데 이 LOC로 하면은 순서가 아니라 인덱스 값이 일치하는 거를 찾아버려서 맞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IROC로 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랑 상관없는 거예요. 그 행이 쭉 나열되어 있을 때 그 나열된 행 중에 이 idx 값이 의미하는 건 15번째 행, 32번째 행, 8번째 행 이렇게 숫자 인덱스를 반환을 한 거였는데 저는 그냥 LOC를 써가지고 그 행의 순서가 아닌 인덱스의 값을 기준으로 맞춰버린 거죠. 그래서 잘 안 나왔던 거였고요. 이렇게 네이버 PC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네이버 PC의 웨이트와 랭스를 가지고 스캐터를 좀 더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네이버 PC고요. X는 랭스 1, Y는 웨이트. 자, 이 컬러를 얘네들은 오렌지라고 할게요. 오렌지. 주황색. 마커를 얘를 X로 하고 얘는 이걸 바꿀게요. 세모. 참고로 여러분 이 마커가 이게 왜 세모고 이게 왜 X인지는 문서를 좀 찾아보면 나와요. 매플롤립 마커 이렇게 찾아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하면 이제 마커가 세모로 나오는 거고 이렇게 별로 하면은 별표로 나오는 거고 X로 하면은 X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로 하려면 이렇게 D로 하면 되거든요. 자, 한번 해볼게요. 얘를 D 이렇게 하면은 이 X가 이제 다이아몬드로 나오겠죠. 빨간색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해서 이 빨간색 다이아몬드 기준으로 오렌지색 X표를 보시면 요 X 5개가 최근접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눈으로 봤을 때 얘의 셋보다는 특히 얘보다는 얘가 더 가깝지 않나요? 그러니까 얘가 더 가까운 이웃으로 찍혀야 되는데 눈으로 확인했을 때 더 먼 얘네들이 최근접 이웃으로 잡혔다라는 게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더 가까워서 분명히 얘는 도미 같은데 모델은 이쪽 이웃이 빙어 쪽이 3개가 되고 도미 쪽이 2개가 되니까 얘는 이쪽에 더 가까우니까 빙어예요 라고 예측을 한 거죠.
자, 이 원인이 뭐라 그랬죠? 제가 지난 시간에. 요거를 먼저 보여드리고, 왜 모델이 이렇게 거리를 산정을 했냐, 이웃을 산정을 했냐, 라고 했던 원인이 X축이 굉장히 범위가 좁고 Y축이 넓기 때문에 X축으로에 대한 이 이동이 되게 민감한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변수의 관계를 가지고 분류를 하는 건데, 기준이 맞지 않으니까 어떤 한 변수에 좀 더 치중을 하게 되거나 더 민감해지는 문제가 있다. 자, 이런 변수 간 범위 차이는 지금 우리가 하는 최근접 이웃 알고리즘 말고도 선형회귀라든지 나중에 신경망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다 얘네들 때문에 성능이 좌지우지 되거든요. 그래서 범위를 맞춰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물론 알고리즘 중에서는 이런 변수 간 범위 차이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알고리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많이 사용되는 알고리즘에서 변수 간의 범위 차이가 다를 때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성능적으로. 그래서 범위를, 기준을 맞춰줘야 돼요. 얘가 0부터 40이면 얘도 0부터 40까지 맞춰서 범위 기준을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범위를 맞추는, 범위 기준을 맞추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쓰이는 게 표준화랑 정규화예요. 자, 일단 처음에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건 일단 표준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표준화는 이게 뭐 이론적인 거는 잘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제가 설명만 붙여놓을게요. 표준 분포에 편입시키는 거고, 정규화는 특정 값 사이 범위를 제한하는 겁니다. 보통은 0에서 1을 많이 써요. 이 두 개를 좀 많이 쓰는데 특히 이 표준화를 많이 써요. 자, 그러니까 표준화를 쓸 때 좋은 상황이 있고 정규화를 쓸 때 좋은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근데 한 번에 많은 지식이 들어오면 헷갈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규화는 일단 잊어주세요. 자, 표준화만 일단 기억을 하세요. 표준화만. 자, 표준화는 그냥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0 근처로 데이터를 이동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데이터든 이제 0 근처로 데이터를 이동시킬 수 있어요. 표준화를 하면. 당연히 표준화하는 수식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그러니까 알고리즘이란다. 머신러닝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엄청나게 깊은 수학적 지식이나 이런 게 필요 없어요. 기초 단계에서는. 딱 뭐 정도만 아시면 되냐면 1차 함수, 2차 함수, 기울기, 행렬곱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근데 그 외에는 수학적인 게 별로 쓰이는 데가 별로 없어요. 물론 이제 깊게 들어가면 당연히 쓰이지만, 자, 대부분의 수학적인 수식은 우리가 사용하는 이 scikit-learn이라는 데서 다 해줍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다, 이런 걸 해줘야 된다, 그러면 개념적인 것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여튼 말이 길었는데 이제 표준화 하겠습니다.
자, 표준화를 할 때는 sklearn 프리프로세싱 이라는 패키지에 있어요. 프리프로세싱은 이제 전처리라는 뜻이죠. 여기서 스탠다드 스케일러라고 있습니다.